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도 하기 전부터 K리그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영표, 홍명보, 박지성 이렇게 영웅들이 K리그에 입성하는가 하면 뭐 이승우, 사가도 있었고요. 근데 밝고 희망찬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명은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막전 전까지 사실 개막 특집으로 분위기 좀 올리려고 했는데 21일 하루 종일 두 선수가 논란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 또 저희가 다뤄줬으면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이것 또한 K리그 알리는 차원이라는 생각에 개막 특집 줄이고 과감하게 논란이 된 두 선수 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좀 받아 적었는데요. 이게 박정빈 사가인지 백승호 사가인지 정리한 메모장 중에는 백정빈이라는 오타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서 요약을 좀 했는데 첫 번째 공통된 키워드로 말도 없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모든 게 담겨있네. 네, 국내 유명 감독의 영화 제목 같은데요.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논란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1일부로 본격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사실 이 논란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싸게 터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승호의 경우에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동초 백승호는 원체 유명했죠. 차범근 축구상도 받았고 네. 장난 아니야. 축구 천재. 그때는 약간 공격수, 박주영의 뒤로 이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받았던 선수인데 지금 미드필더지만 그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났고 당시에는 수원 삼성 유스팀이 메탄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메탄중이 입학하자마자 백승호 측은 원래 계획했던 바르셀로나 축구 유학을 떠나는데요. 네. 유학 가면서 수원 구단에 3년간 연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네, 당시는 구단은 그래도 꽤 돈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백승호의 포텐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이때 1차 합의를 맺습니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3년 뒤에는 메탄고로 진학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변수가 생겼죠. 네. 바르셀로나에서 손을 덜컥 내밀어 버렸습니다. 일단 안 잡을 선수가 사실 많지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선수는 당연하게도 바르셀로나 진출 기회를 잡길 바랬고요. 이때 수원 측 얘기로는 사전 고지 없이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다. 그래서 이제 메탄고부터 본격적으로 좀 키울 생각을 했던 수원은 벙찐 상태에 놓였고요. 그래도 그때까지 백승호가 키키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고 그랬죠. 네. 유망주다 보니까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맺은 게 바로 2차 합의입니다. 자, 쟁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차 합의와 2차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서 어떤 또 문제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속성이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요. 1차 합의는 쉽게 말해서 원하는 대로 자금 지원을 해줄 테니 3년 뒤 메탄고로 진학하라 이거고요. 백승호 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백승호 측에서 결론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입단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어긴 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2차 합의예요. 그래서 2차 합의 계약서 문구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1차 합의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백승호 측에서도 1차 합의는 어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바르셀로나 입단했으니까. 5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메탄고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 측에서는 그래, 선수의 미래 막지 않겠다. 단, 훗날 K리그 돌아올 때는 백승호의 첫 번째 팀은 수원이 되어야 한다. K리그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이 아니고 우선 복귀. 무조건 복귀. 그렇죠. 그렇게 조금 명문화를 했었고, 여기서 백승호 측에서 좀 엇갈리는데, 2년간 추가 지원에 대한 요청을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의는 무효라고, 그걸 좀 근거를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 측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수원 측에선 어디에도 금액 부분은 적혀있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승호 선수 잠깐 두고 네. 박정빈 선수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박정빈 쪽이 조금 더 백승호보다는 질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정도로 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백승호가 스페인 유학을 떠난 시기에 박정빈은 당시 전남 드래곤즈 유스팀 소속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인가 아마 그 시점에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테스트 받고 옵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유스팀 입단을 확정한 뒤에 그 뒤에야 전남 구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박정빈 측은 조금 볼프스로 훌쩍 떠날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볼프스 쪽에서 그건 아니지. 국제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받으려면 일단 전남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진학이 예정된 선수가
그래서 이제 당시 법원은 그 애초에 정해졌던 위약금보다는 좀 낮은 1억 5천 지급 명령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제 박정민 부모가 읍소를 하죠. 지금은 당장은 그런 돈을 줄 수 없다. 지금 좀 위약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장과 수뇌부에서는 당장 1억 5천만 원 위약금 안 물어도 되고 지금 유럽에서 충분히 그 도전을 해도 되니 나중에 K리그 돌아올 때는 대신 무조건 전남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이때 어겼을 때는 이 부분은 백승호 사과와 똑같습니다. 어길 시에는 1억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아, 딱 적어놨군요. 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박정빈은 뭐 볼프스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뭐 칼스루에, 호브로, 뭐 비보르그, 세르베테 이런 팀을 옮겨 다니면서 유럽에서만 8년인가 뛰고 이번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듣고 보면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네. 백승호, 박정민 모두 유럽 진출 기회가 오자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렸고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속팀과 우선 협상 또는 우선 계약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네. K리그로 진출하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도 첫 번째 키워드랑 비슷한데 소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뭐 박정빈 사과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면 박정빈은 지난해 12월 말에 서울과 오피셜을 또 찍었죠. 네. 그 전남은 계약이 끝날 때쯤 아마도 12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빈이 지난해 7월 세르베테를 나와서 무적 신분이었기 때문에 팔로우가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렇죠. 어디 있냐? 어딘데?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계약을 해? 이게 뭐 협상 과정도 아니고 아예 계약을 됐다는 그런 그 보도를 보고서 화들짝 놀란 관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남은 생각을 확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그렇네요. 예, 처음 유스팀에 나갈 때 우리가 충분히 선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의서 내용을 무시한 채 한마디 말도 없이 K리그 다른 팀과 계약한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전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한 걸 알고 있는데 대신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겠다. 이게 보도가 한참 뒤에 나온 이유가 전남에서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연락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연락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처 방안을 몰랐던 건지 모르지만 전남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백승호 사과랑 비슷하죠. 수원이 먼저 백승호 측에 연락한 것처럼 선수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선수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뭐 부모님 또는 에이전트와 연락을 하라고 한 발 좀 뒤로 빠졌다 그래요. 근데 서울도 이 조항을 모른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전남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속이 터지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먼저 연락이 와서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뭐 분할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진짜 한 번 더 뭐 선처한다거나 이런 액션도 없이 그냥 연락이 없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백승호 사과랑 좀 다른 거는 그래도 에이전트가 그래도 서로 연락은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의 연락은 없었지만 에이전트가 우리는 그 위약금 존재를 알고 있다. 네, 우리는 그 나중에 돌아가면 그걸 낼 용의가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길었죠. 아마 한 달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도 나오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박정빈 부친이 독일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입국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촬영일 기준 전날인 21일 귀국해서 부산에서 지금 자가격리 돌입했고요. 전남에서는 22일 중으로 그쪽에서 연락을 뭐 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당시 행동을 보면 박정빈 쪽이 조금 더 좀 안 좋다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사건을 마무리 짓는 과정은 박정빈 현재로서는 좀 훨씬 깔끔하고 네. 일단 뭐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만 물면 해결되니까 네. 손해배상도 없고 맞습니다. 예. 예. 반면 백승호 케이스는 훨씬 복잡합니다. 네. 뭐 유명한 것도 있지만 과정 자체가 복잡해서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일단 사과 시작부터 좀 숨가쁘게 돌아갔죠. 뭐 전북 입장에서는 5년 저총 룰 여부도 좀 따져야겠고 이적료도 협상해야 됐고 그렇죠. 선수 뭐가 바이아웃 뭐 요구를 해서 그것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백승호 측도 역시 바빴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연락을 못했던 것은 이제 백승호 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거는 받아들인다는 뭐 거죠. 미안하다까지는 멘트를 한 건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먼저 취하지 못했다. 네, 못했다. 이건 잘못이다. 예. 하지만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연락을 먼저 안 했어요, 일단. 예. 여기서 뭐 아쉬운 대목은 다시 한번 소통이 나오는데 그 박정빈도 그렇고 백승호 부친도 최근까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이거는 핑계라고. 그렇죠. 요새 뭐 카톡도 있고 보이스톡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며칠 전에 독일에 나가 있는 후배 기자와 톡을 주고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제 백승호의 국내 일을 봐주는 에이전트사도 국내에 있는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죠.
수원 입장에선 백승호의 전북행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말설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보도가 나오고 되게 구체화되잖아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북에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수원에서 선수 측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 측 얘기로는 선수 측에서 무슨 합의서가 있냐. 백승호와 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그래요. 여기서 돌았구나. 여기서 약간 삐뽀. 네,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게 이때 배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것만 봐도 구단 차원에서 사실 이런 단어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수원은 그러면서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 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원금 플러스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고요. 선수 측은 현재까지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네. 팬들이 또 백승호 선수가 전북으로 갔을 때부터 이미 우리랑 그런 거 있지 않았어라는 맞아요. 게 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수원 입장에 물론 선수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팬들 때문에 나서야 되는 상황들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수원은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구단이어서 팬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눈치인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전북이 정말 이 상황을 몰랐느냐. 네.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 이 쟁점에 좀 중심에 섰는데 방송 직전에 이제 고위 관계자와 전북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소문만 들었지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사인하기 직전에 수원 측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수원에서 먼저 친절하게 뭐 이런저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백승호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뭐 연락했다. 여기서 이제 먹미가 된 거죠. 그렇지. 야,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 액수가 얼마인데? 근데 뭐 액수까지도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 제가 건너 듣기로는 전북은 처음에 소문을 들었을 때 별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뭐 액수도 크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네. 기성용 사태 때는 네. 위약금이 30억 가까이 되는 그렇죠. 돈이었는데 네. 이거는 3억 정도니까 네. 백승호 측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했을 수도 있죠. 뇌피셜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논란이 되고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자 긴급 대책 회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생각보다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자 보도로 많이 나왔죠. 지금 모든 언론사를 다 쓰고 있는데 전북 구단은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선 동반자 정신을 생각해서 영입 중단을 좀 하겠다. 협상 중단이 된 상황이죠. 네, 협상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다시 뭐 완전 손을 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손을 뗀 건 아니에요. 손 그러니까 뗀 건 아예 아니에요. 만세를 부르고 우리가 백승호 영입에 아예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수원과 백승호가 해결이 된다는 전제 하에 네. 해결이 될 경우 다시 한번 영입전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이 다시 백승호를 데려갈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가가 해결이 돼야지. 맞아요. 예, 안 되면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취재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들은 게 만약 전북이 백승호와 수원이 맺은 계약 조항을 알고도 영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전북 역시도 뭔가 벌금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 아마 이거 계약 조건이겠죠? 네. 그리고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좀 저버렸다는 이유인데요. 그 누구보다 다른 팀도 아니고 수원이 1999년에 서정원을 영입을 할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좀 벌금을 문 바 있습니다. 당시 서정원도 이 안양에서 뭐 우선 복귀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시한 채 수원과 사인을 했잖아요. 그 수원도 이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선수 3분의 1, 에이전트 3분의 1, 수원구단 너네도 3분의 1 이렇게 해서 각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전북도 모를 리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북이 아마도 이것도 이적을 강행할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전북이 일단은 한 발 물러난 상황. 물러났죠. 백승우가 다름슈타트에서도 지금 어쨌든 뭐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전력 외고 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있겠지만 K리그 오려면 올 수 있는 데는 수원밖에 없어요. 네. 자, 백승호 수원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수원 니네 영입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원 쪽 관계자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절대 안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어디서는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하겠다. 약간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그 뉘앙스도 풍기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자가 훨씬 절대 안 가깝습니다. 한다? 네.
전북은 백승호를 중요한 자원, 마지막 퍼즐로 좀 생각하고 그래서 돈도 충분히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정료랑 연봉 플러스 한 해에만 뭐 15억 넘게를 지불해야 되는데 수원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 돈을 지불할 여력이 있지 않고 일단 중원 구성은 어느 정도 끝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없던 선수가 갑자기 들어와야 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아웃 조항 걸었잖아요.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6개월 뒤라도 만약에 독일 일부에서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럼 이 선수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까지 힘들게 영입해놓고는 6개월 만에 이 선수를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방향이 약간은 안 하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지금 수원 입장에서는 사실 15억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더 좋은 윙어를 사는데 써야지. 백승호 선수는 사실 중앙 쪽에는 뭐 한석정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도 많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복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수원의 입장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하면 수원은 선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북에 가는 게 연맹 규정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네. 전북에 간다 그래도 도 이상의 문제지? 네, 맞아요. 그건 없어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전북에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태도에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해진 위약금을 딱 물어라, 제대로. 네. 그럼 서면으로 어느 팀으로든 떠날 수 있도록 3차 합의를 하겠다, 예컨대.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는 맞겠다. 맞겠다. 선수에 대한 길도 우리는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지금 태도가 나온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배신 단어 썼을 때보다는 약간 톤 다운 된 듯한 느낌이 있고요. 저희 기자가 뭐 21일에 기사 썼지만 결국은 돈 문제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박정빈은 전남 측에 1억 5천, 백승호 측은 원금 3억 원 플러스 손해배상액 딱딱 지불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 뛸 수 있게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금액이 뭐 어쨌든 엄청 작은 금액은 아니고 네.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결국에는 뭐 선처호소를 부모들이 할 거다라는 예상하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위약금 줄이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언급한 대로 양 구단은 선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선수 측에서 보인 행동에서도 좀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두 구단은 K리그와 특히 유스 시스템에 나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동시에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봐주면 다음 유망주들이 뭐 황희찬, 백승호, 박정빈 케이스처럼 나갔다가 또 다른 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그 괜히 키운다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만큼 두 구단은 이번에 확실하게 받을 건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전북도 나쁜 선례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뭐 얼굴 붉히면서 영입하면 무슨 우리한테 이득이 있냐. 예, 우리도 조금 이번 건에선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박정빈 측에서는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에 맞는 벌금을 내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네. 백승호 쪽에서는 좀 거쳐야 될 과정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뭐 백일영 교수, 백승호 부치는 23일에 자가격리 해제되는데요. 그날 혹은 다음 날 정도에 수원 구단 방문할 예정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따라서 향후 이 사가가 어떻게 그렇죠. 진행될지. 소송전에 돌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원만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양측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뭐 단순히 사과만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버전으로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빼고 담백하게 짚어봤는데요. 네. 일단 뭐 댓글에 승호 선수 이야기 계속해서 뭐 온라인 미디어 데이를 해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개막전 이슈가 좀 묻힌 게 아쉬운데 어쨌든 개막전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뻘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